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갑자기 예쁜 여자애가 교실로 뛰어들어왔어. 넋 놓고 바라보는데 그 애가 성큼성큼 나한테 오더니 내 손목을 잡고 교실 밖으로 끌고 가는 거야. 얘야, 야, 예쁜 아가씨, 누구세요? 빨리 놔줘요. 비틀거리면서 끌려갔지? 아무리 초절정 퀸카라도 사람을 이렇게 막 끌고 가면 안 되지. 그때 수학 선생님이 정신을 차리고 급하게 다가오셨어. 학생, 누구십니까? 지금 뭘 하려는 거죠? 그 애는 발걸음을 멈추고 차가운 눈빛으로 수학 선생님을 쏘아봤어. 붉은 입술이 오물거리더니 강서연 세 글자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 강서연. 서울은 물론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경영 천재잖아. 갓 20살에 대형그룹 전체를 물려받은. 강서연은 별다른 표정 없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 이제 데려가도 될까요? 강서연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내 팔을 잡아 끌었어. 다들 어안이 벙벙했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잠시 후 교실은 시끌벅적해졌어. 방금 진짜 강서연이었어. 강서연 씨를 실제로 보다니. 박준영 쟤, 강서연 씨랑 아는 사이였어? 완전 부럽다. 10분 후 나는 쓰레기통에 엎드려 구역질을 해댔어. 얼굴은 창백했고 다리는 후들거렸지?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을 뻔했어. 내 옆에 람보르기니 한 대가 멈춰 섰고 운전석 문이 열리면서 윤기 나는 구두가 차례로 땅에 닿았어. 그녀의 오만하고 고고한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지? 그녀는 차 문을 쾅 닫았어. 토하고 싶으면 아무도 없을 때를 골라서 하세요. 내가 토하고 싶어서 토하는 줄 알아요? 차를 그렇게 쌩쌩 달리는데 어디 저승길이라도 가고 싶었어요. 나는 화를 내면서 입을 닦았어. 너무 화가 나서 두 손을 꽉 쥐었지? 게다가 난 이 여자애를 전혀 몰라. 도대체 왜 아무 설명도 없이 날 여기로 데려온 건데요? 내가 당신네 집 강아지라도 돼요? 강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지나쳐 앞으로 걸어갔어. 시선은 정면을 향했고 목소리는 명령조였지. 따라와요. 따라오긴 뭘 따라와. 안녕히 계세요. 나는 뒤돌아서 가려고 했어. 한 발자국이라도 더 움직여봐. 강서연은 몸을 돌려 눈을 가늘게 뜨고 차갑게 경고했어. 분명히 말하는데 지금 저 위층에 당신이 구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알아서 따라오는 게 좋을 거예요. 안 그러면 당신을 저승사자한테 데려다줘도 상관없어요. 이 여자애는 엄청 예쁘긴 한데 엄청 무서워. 말투는 너무나 평온해서 분노 같은 감정은 전혀 느껴지지 않지만 거부할 용기가 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힘이 느껴졌지.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봤어. 여기는 서울대학교 병원이었어. 병원 안팎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지? 더 묻지 않고 서둘러 그녀의 뒤를 따랐어. 급한 발걸음은 어느 병실 앞에서 멈춰 섰어. 병실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지? 한 의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달려와 말했어. 강서연 씨, 드디어 오셨군요. 의사는 나를 힐끗 보더니 내 얼굴을 보고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 나는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돌리고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 그 일 이후로 누군가가 나를 빤히 쳐다보면 언제나 무의식적으로 피하고 싶어졌거든. 시간 없어요. 의사는 간호사에게 수술 준비를 지시했어. 수술. 나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지? 멀쩡히 학교에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 예쁘지만 얄미운 여자애한테 끌려 병원 병실에 오게 되다니. 잠깐, 저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는 누구지? 나는 놀란 눈으로 강서연을 바라봤어. 네. 당신 딸이에요. 강서연이 나를 쏘아봤어. 나는 20살인데요. 세상에 20살의 딸이 있다니. 완전 시대를 앞서가네. 내 놀란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 강서연은 고개를 돌려 옆에 있는 의사에게 물었어. 제 여동생한테 저 사람 피를 수혈하면 지능에 영향이 있나요?
의사는 진지하게 설명했어. 강서연 씨, 안심하세요. 수혈은 사람의 지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말을 마친 의사는 나에게 말했어. 저기, 환자분은 상황을 대충 아시겠지만 강서연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긴급 수혈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희귀혈액형인 RHO형입니다. 오직 환자분 피만이 수혈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수술실로 와주시겠습니까? 그 후 나는 얼떨결에 수술실로 끌려가 내 피가 호스를 통해 쉴 새 없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 드디어 모든 상황이 이해됐지? 나를 강제로 데려온 여자애는 유명한 강서연이었고 강서연의 여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희귀혈액형이라 수혈이 어려웠던 거야. 우연히 내 혈액형이 똑같았고 그래서 강서연이 나를 찾아온 거지. 수혈이 끝나고 나는 한쪽에 앉아서 팔을 붙잡고 쉬었어. 고개를 돌려 무사한지 확인된 재벌집 딸을 바라봤지. 그녀는 여전히 눈을 감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어. 강서연은 침대 옆 소파에 기대앉아 무릎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있었어.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를 쉴 새 없이 두드렸고 복잡한 코드가 빠르게 화면에 나타났다 사라졌지. 강서연은 컴퓨터 화면을 집중해서 바라봤어. 마침내 컴퓨터에 표시된 데이터를 확인한 그녀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어. 여전히 그의 정보를 찾지 못한 거야? 지금까지도 그의 행방은 묘연해. 그는 살아있을까? 만약 살아있다면 왜 그의 정보는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흔적도 없는 걸까? 나는 옆에서 무시당하고 있는 게 매우 불만스러웠어. 잠깐만. 강서연은 나를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노트북을 덮어버렸어. 나는 팔짱을 끼고 그녀를 바라봤어. 고맙다는 말은 안 할 건가요? 아무리 그래도 당신 여동생 목숨을 내가 구했는데. 피도 엄청 많이 뽑았는데 아프기도 하고 하지만 수술실에서 나온 후로 이 여자애는 단 한 번도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어. 강서연은 세상에서 가장 웃긴 이야기를 들었다는 듯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비웃듯이 말했어. 내가 왜 당신한테 고마워해야 하죠? 그녀의 눈에는 고씨 집안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만으로도 자비를 베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 젠장, 진짜 어이가 없네. 나는 욕을 하려고 하다가 병실 문이 열리는 것을 봤어. 중년 부부가 황급히 들어왔지. 중년 남자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나는 눈을 의심했어. 아버지. 왜 아버지가 여기에? 아버지인 고정훈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강서연을 바라봤어.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손을 비비면서 나에게 시선을 돌렸어. 너 전화는 왜 안 받아? 내 고모가 차를 몰고 강서연 씨를 들이받았어. 하마터면 과다출혈로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아버지가 내 혈액형이 강서연 씨 여동생 혈액형과 같다는 걸 기억해냈지. 안 그랬으면 고정훈은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 옆에 있던 중년 여성은 아첨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강서연에게 허리를 굽혔어. 강서연 아가씨, 이번 수속은 저희가 다 마쳤습니다.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강서연 씨,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만 하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부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세요. 살 길. 강서연은 비웃으며 노트북을 옆으로 던져버렸어. 바로 몇 분 전에 당신 아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요구하더군요에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어. 자초지종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 강서연은 처음부터 나에게 냉담한 태도를 유지했어. 당연하다는 듯이 그 말을 들은 중년 여성은 눈을 부릅뜨며 쏘아붙였어. 저 망할 자식이 일부러 우리한테 엿먹이려고 그러는 거지? 내 주제에 강서연 씨 동생한테 수혈해준 것만으로도 영광인 줄 알아야지. 감히 강서연 씨한테 고맙다고 해달라고? 내깎게 뭔데 이 여자의 이름은 양수경이야. 내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 즉 계모지. 5년 전에 양수경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혼하게 만들었어. 내 어머니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투신자살했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식물인간이 되어 지금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 바로 그 해에 나는 모든 것을 잃었고 이 모든 것은 이 여자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나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어. 머릿속이 멍해졌고 이성을 잃은 채 그녀의 뺨을 때려주고 싶어졌지. 옆에 있던 고정훈은 나를 밀치며 말했어. 준영아, 내가 강서연 씨한테 먼저 사과드려라. 어쨌든 우리 집안 때문에 서연 씨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한 거 아니냐. 나는 비웃었어. 지금 저에게 집이 있긴 한가요? 이 악랄한 양수경은 5년 전에 나를 고씨 집안에서 내쫓았잖아. 아무도 구리라고 말하지 않았지? 내가 꿈쩍도 하지 않자 양수경은 더욱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나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어. 고준영, 너 우리를 망하게 할 작정이냐? 강서연 씨한테 사과하라고 했는데 안 들려? 어른이 말하면 좀 들어. 빨리 꿇어 엎드려 사과드려. 말을 마친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달려들 기세였어. 나를 혼내줄 작정인 것 같았지? 다 됐어요. 강서연이 일어섰어.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목소리에는 따뜻함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지. 누가 감히 여기서 소란을 피워요. 다른 일은 변호사를 통해 상의할 테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양수경은 당황했어. 강서연이 고씨 집안을 용서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거든. 강서연 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양수경은 다급하게 말했어. 나가세요. 강서연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 나머지 일은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양수경은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겁에 질렸어. 네, 알겠습니다. 바로 나가겠습니다. 이 말을 마친 그녀는 고정훈의 팔을 잡아 끌며 나가려고 했지만 나를 힐끗 쳐다보는 것도 잊지 않았지. 거기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빨리 꺼져. 입 조심하세요. 나는 쏘아붙였어. 저것 봐라. 어른한테 버릇없이. 양수경은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나를 손가락질했어. 그만해. 고정훈은 서둘러 양수경을 끌어당기며 고개를 돌려 말했어. 준영아, 빨리 나가자. 나는 그들을 한번 쏘아보고 꼬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 이름이 서연이라고 했지? 나는 가봐야 해. 푹 쉬어야 한다. 아마 다시는 만날 일 없겠지? 아쉬운 눈빛으로 귀여운 아이를 바라봤어.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꼬마 아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어. 언니, 빨리 오빠를 불러줘. 오빠는 서연이 생명의 은인이야. 우리 집안 사람들이 서연이를 차로 들이받아서 서연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잖아. 오빠는 그 빚을 갚고 있는 거야? 상관없어. 오빠는 서연이 생명의 은인이야. 서연이는 직접 몸을 일으키려고 버둥거렸어. 오빠가 돌아와야 해. 언니가 오빠를 불러주지 않으면 앞으로 밥 안 먹을 거야. 강서연은 눈을 내리깔고 그녀를 바라봤어.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지? 내 말은 오빠만 돌아오면 밥 잘 먹을 거라는 거지. 서연이는 앙큼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을 하나씩 꼽았어. 응. 오빠만 돌아오면 앞으로 일주일 동안 밥 투정 안 하고 밥 잘 먹을 거야. 보름. 강서연은 꼬마 아이와 흥정했어. 서연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손가락 10개를 모두 펼쳐 보이며 말했어. 열흘. 강서연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지. 20일. 으앙. 언니는 나쁜 사람이야. 동생 괴롭히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 서연이는 울먹였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 가끔 눈치를 보면서 언니의 반응을 살폈지. 강서연은 냉정하게 몸을 돌려 외면했어. 한 달은 안 돼. 싫어. 됐어. 결국은 내가 잘못했어. 알았으니까. 한 달이면 한 달이지. 나군서의 다리를 꽉 붙잡고 바로 울음을 그쳤어. 역시 언니를 이길 수는 없어. 이제 빨리 오빠 불러와. 서연은 고개를 쳐들고 커다란 눈망울로 애처롭게 나군서를 바라봤어. 나군서는 서두르지 않고 소파에 편안하게 다시 앉아 다리를 꼬고 손에 든 책을 펼쳐봤어.
하지만 그 남자를 순순히 데려오게 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지. 시선은 책 페이지를 훑고 있었지만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듯했어. 방금 병실에서 나간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지? 양수경은 분화구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산을 보는 것 같았어. 고개를 휙 돌려 나를 노려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지. 고자식, 며칠 신경 안 썼더니 아주 기어오르는구나. 아까 나한테 무슨 말투로 말했어? 어른한테 버릇없이. 하, 정말 웃기지도 않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어. 죄송합니다만, 소저. 첩주제에 감히 여기서 저한테 예절을 논하시다니요. 짝. 소리와 함께 고정훈의 손이 내 뺨을 때렸어. 얼얼한 얼굴을 감싸준 채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어. 그는 여전히 분노에 가득 찬 표정으로 굳어 있었지. 감히 숙모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숙모님이 널 얼마나 아끼는 줄 알아? 고정훈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어. 어서 숙모님께 사과드려. 어깨가 가늘게 떨려왔어.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휘몰아쳤고 눈물이 앞을 가렸지? 하지만 나는 억지로 눈물을 참았어. 남자는 함부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울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었어. 양수경은 팔짱을 낀 채 내 고통을 즐거워하고 있었지. 득의양양한 첩의 모습이었어. 저런 녀석은 매가 약이야?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턱을 살짝 치켜들었어. 그건 내가 굽히지 않을 때 짓는 버릇이었지. 선택할 수만 있다면 곧이 성 따위 갖다 버리고 차라리 내가 키우는 개새끼로 살겠어. 고정훈은 격렬하게 분노하며 가슴을 헐떡였어. 그리고 다시 손을 들어 나를 때리려고 했지. 하지만 다음 순간 누군가가 내 팔을 잡아당겨 뒤로 끌어당겼어. 고정훈의 손은 허공을 갈랐고 은은한 향기가 나를 감쌌지. 놀란 나는 고개를 돌려 그 사람을 바라봤어. 오늘도 미인 복 터졌네. 이번에는 엄청 예쁜 여학생이었어. 나군서와 마찬가지로 여학생복을 입고 있었지만 나군서에게서 느껴지는 차갑고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와는 달리 이 여학생에게서는 부드러운 분위기가 풍겨져 나왔어. 뽀얀 피부와 섬세하고 아름다운 이목구비, 심지어 턱 선마저도 부드러웠지. 행동 하나하나에서 우아함이 묻어났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장소에서는 예절을 지켜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듣기 좋았어. 아이들은 사랑받아야 하고 부모는 더욱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의 밝고 아름다운 미소에 고정훈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 아까 전에 격앙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 고정훈은 나를 힐끗 쳐다본 뒤 팔을 툭 떨어뜨리고 손을 뒤로 한 채 먼저 걸어갔어. 양수경은 나를 노려보며 꼴 좋다으라고 쏘아붙인 뒤 그의 뒤를 쫓아갔지. 뺨 맞은 사람이 오히려 쪽팔린 사람이 됐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물었어.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어. 감사합니다. 내 얼굴을 본 그녀는 약간 놀란 듯했어. 내 얼굴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짓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불쾌감을 느꼈지.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손으로 뺨을 가렸어. 내 작은 행동을 알아차린 그녀는 시선을 돌린 채 미소 지었어. 다행이네요. 맞고도 울지 않아서. 아까 울었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진심으로 말하는데 울어서 해결될 수만 있다면 밤낮으로 사흘 동안 울고 있을 거야. 아,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그녀는 들고 있던 종이 가방에서 삶은 계란 하나를 꺼내 건네줬어. 이걸로 찜질하면 붓기가 좀 가라앉을 거예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두 손으로 받아들었어.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 그럼 저는 먼저 가볼게요. 그녀에게서는 나군서에게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느껴지지 않았어. 정말 부드럽고 친절했지?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 그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솔직히 아직 그녀의 이름도 모르는데. 이름은 모르지만 그녀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 그때 꼬마 아이의 병실 문이 열렸어. 서연이는 창턱에 턱을 괴고 엎드린 채 아래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리고 있었지. 이상하네. 오빠는 왜 아직도 안 나오는 거지? 서연이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 서연이는 고개를 돌려 밝게 웃으며 말했지. 언니, 지연이다. 한지연은 종이 가방을 들고 들어와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어. 여기서 점심 먹자. 손부터 씻고 밥 먹을까? 서연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 오빠 기다릴 거야? 한지연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친구인 나군서를 바라봤어. 나군서는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책을 보고 있었지.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짤막하게 대답했어. 수혈해준 남학생이야. 방금 나갔어. 한지연은 종이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나군서 옆 소파에 앉아 말했어. 그래서 아직도 그 사람 행방을 찾지 못한 거야?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아. 나군서는 책장을 넘기던 손가락을 멈췄어. 시간 문제일 뿐이야. 결국에는 찾아낼 거야. 방금 병원을 나간 남자가 떠올랐어. 나는 병원 문을 나섰고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내 앞에 멈춰 섰어. 창문이 내려가자 운전석에 고정훈이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양수경이 앉아 있었지. 내 동생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먼저 저녁 먹으러 간다. 너는 알아서 택시 타고 학교 가. 고정훈은 지갑에서 빨간색 지폐 한 장을 꺼내 내밀었지만 양수경이 낚아채버렸어. 양수경은 거만한 표정으로 나를 쏘아보며 매몰차게 말했어. 택시는 무슨 택시? 돈이 남아돌아? 삼중고까지 얼마 안 되니까 알아서 버스 타고 가라고 해? 가자. 말을 마친 그녀는 창문을 올렸어. 고정훈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양수경의 눈치를 살피며 어쩔 수 없이 기어를 넣고 차를 출발시켰지. 가자. 나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숙여 발끝을 바라봤어. 고급 승용차와 버스.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지? 아직도 뺨은 얼얼했어? 나는 담임 선생님에게 문자를 보내 오후 수업에 불참하겠다고 알렸어. 지금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해소가 필요했거든. 15분 후, 나는 어느 골목길에 도착해 망치를 들고 섰어. 눈빛은 잔혹함과 살기로 가득 차 있었지.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은 살벌한 분위기를 풍기는 나를 보고 조용히 피해갔어. 5, 4, 3, 2, 1. 바로 지금이야. 나는 포효하며 손에 든 망치를 휘둘렀어.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며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지. 오락기 속 두더지들이 쉴 새 없이 고개를 내밀었고 나는 망치를 휘둘러 놈들을 힘껏 내려쳤어. 빌어먹을, 죽어라. 나는 팔짝팔짝 뛰며 소리를 질렀어. 거의 오락기를 분해할 뻔했지? 사장은 몰래 몸을 웅크린 채 말리려고 했지만 감히 나서지 못하고 속으로 한탄했어.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폭력적이야? 게임을 한바탕 하고 나니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 확인해보니 윈바우 한니슈 알림이었지. 해커 대가 07이 다시 나타난 것 같다고. 세상에, 나는 험한 말을 내뱉을 뻔했어. 떨리는 작은 손으로 윈바우 한니슈를 클릭했지. 이번에는 경찰청 시스템이 해킹당했다는 뉴스였어. 몇 년 전 인터넷을 휩쓸었던 해커 대가 07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했지. 5년 전은 07이 인터넷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해였어. 해커였지만 정의로운 일들을 많이 했지. 그리고 5년 전은 내가 가장 불안했던 해이기도 해. 바로 그 해에 나는 07이라는 해커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 그녀는 세상에 아직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줬지. 하지만 지금 대가는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 걸까? 데이터베이스라니. 혹시 대가가 사람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 07은 엄청나게 비밀스러운 존재였어. 그녀에 대한 정보는 성별이 여자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었지.
하지만 그녀는 내 우상이었어. 대릴 사위라도 좋으니 매일 찜 들고 심부름하는 부하가 되어도 기꺼이 따를 거야. 평생 우상의 진짜 모습을 뵙는 날이 올까? 나는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집으로 향했어. 다시 말하지만 우상이 나이 많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할머니라면 어떡하지? 그래도 따르고 싶을까? 아, 너무 고민돼. 나는 골목길 끝에 있는 낡은 철문을 밀고 쓰러져가는 4층짜리 건물로 들어갔어. 왼편에는 창백한 얼굴의 중년 여성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조용히 누워 있었지.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엄마, 나왔어. 여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 5년 전에 엄마와 나는 곳이 집안에서 쫓겨났고 엄마는 식물인간이 되어 지금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나는 침대로 다가가 말을 걸었어. 엄마, 오늘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 나는 엄마에게 있었던 일들을 꼼꼼하게 이야기해준 뒤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의 이불을 다시 덮어줬어. 엄마, 이제부터 나는 나 자신을 잘 지킬 거야. 엄마는 나 걱정하지 마. 저녁 준비하러 갈게. 엄마, 잘 자. 몸을 돌려 욕실 거울을 지나가려던 나는 잠시 멈칫했어.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봤지만 감히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아 서둘러 거울을 지나쳤지. 다음 날 아침, 나는 하품을 쉴 새 없이 해대며 학교로 향했어. 간밤에 잠을 설쳤거든. 꿈속에서 나군서의 차가운 얼굴이 자꾸 나타나 괴롭혔어. 꿈속에서 나군서는 거만하게 말했지. 나는 이제 도망갈 수 없어. 아직도 내 피를 짜내고 싶어. 세상에, 도대체 무슨 엉망진창인 꿈을 꾼 거야. 나는 팔을 축 늘어뜨린 채 하품을 하며 터덜터덜 교실로 향했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교실은 조용해졌어. 모두가 차례대로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지? 왜 다들 이러는 거야?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교실 문패를 확인했어. 11반 맞아. 다음 순간 교실에 있던 녀석들이 폭발하듯 함성을 질렀어. 곧바로 내 주위로 몰려들었지? 고준영, 너 나군서 씨랑 무슨 관계야? 어제 어디 갔었어? 어떻게 나군서 씨랑 아는 사이가 된 거야? 빨리 말해줘. 우리도 좀 배우자. 잠깐만, 나는 귀를 막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 한 명씩 말해줄 수 없니? 침이 얼굴에 튀어서 죽을 지경이야. 교실에 있던 한 남학생이 비웃는 말투로 말했어. 고준영, 내가 무슨 수작을 부려서 나군서 씨를 꼬드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큰일 났어. 무슨 뜻이야? 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 내가 쫓겨난 거 몰라? 그 말은 청천벽력과 같았어.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지? 뭐라고? 쫓겨나. 뭘 근거로? 그 녀석은 통쾌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 내가 지어낸 말. 하는 수 없이 억지로 승낙했어. 엄마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지? 애광 저택에서는 한 여자가 우아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 나군서는 세련되게 수프를 한 모금 마시더니 옆에 앉아 턱을 괴고 젓가락으로 밥을 쑤시는 어린아이를 힐끗 쳐다봤어. 낙소환, 너 지금 밥알 새고 있니? 어머, 언니, 어떻게 아셨어요? 소환이는 수학을 정말 잘해요. 제가 세어드릴게요. 말을 마친 소환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자기 밥그릇에 있던 밥을 전부 나군서의 밥그릇에 옮겨 담고는 입으로 숫자를 을조렸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똑 하는 소리와 함께 나군서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소환이를 바라봤어. 소환이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얌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 왜 계속 안 세? 나군서의 차갑고 매혹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어. 어제 병원에서 뭐라고 했지? 한 달 동안 밥 투정 안 한다고 하지 않았니? 어머, 소환이는 머리를 다쳐서 기억이 안 나요. 그래. 그럼 앞으로 평생 그 남자는 잊어버리렴. 다시는 만날 일 없을 테니까. 소환이는 얼른 언니의 얼굴을 쳐다봤어.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는 언니를 보자 훌쩍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지. 나쁜 언니. 소환이만 괴롭히고. 훌쩍, 언니는 필요 없어. 소환이는 울면 걷잡을 수 없이 울음을 터뜨리는 스타일이었어. 달래도 소용없었지. 나군서는 만능이지만 아이를 다루는 데는 영 젬병이었어.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고 이마를 짚은 채 차가운 눈빛으로 하인들을 쏘아봤어. 다들 조각상이야? 뭐 하는 거야? 얼른 달래드려. 하인들은 허둥지둥 소환이를 달래기 시작했지만 소환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더욱 격렬하게 울음을 터뜨렸어. 낙소환, 그만 울어. 안 그러면 진짜로 다시는 그 사람 못 만나게 할 거야. 흐앙,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어. 하인들은 속으로 빌었지? 아가씨, 제발 기름을 붓지 말아주세요. 나군서는 차갑게 경고를 이어나갔어. 경고하는데 울어서 나를 협박할 생각은 하지 마. 나는 그런 거 안 통해. 하인들은 울고 싶었어. 아가씨, 제발 가만히 있어주세요. 바로 그때 집사가 다가와 말했어. 아가씨, 고씨 집안 도련님이 오셨습니다. 나군서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소환이의 울음소리가 뚝 멈췄어. 왜 안 울어? 나군서는 소환이를 힐끗 쳐다봤어. 꼬마 아가씨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커다란 눈망울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지. 목소리는 훌쩍거리는 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기쁜 마음이 조금 섞여 있었어. 정말로 오빠가 왔어요? 어서 들여보내주세요. 눈물도 마음대로 조절하네. 집사는 나군서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어. 나군서는 여유롭게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어. 들여보내. 낚시 집안 저택의 호화로운 모습에 나는 넋을 잃었어. 진심으로 감탄이 절로 나왔지? 역시 돈이 최고야. 이렇게 큰 저택에 사람이 살고 있다니. 길을 잃어버려도 이상하지 않겠어? 오빠. 소환이는 정말 기뻐했어. 낚시 집안에는 개인 의사가 있어서 퇴원해도 된다고 허락했지만 어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다리에는 여전히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거든. 천사 같은 소환이를 보자 내 마음은 녹아내릴 것 같았어. 서둘러 다가가 앉아 미소 지으며 말했지. 소환아, 오늘은 좀 어때? 왜 이렇게 빨리 퇴원했어? 어제 보니까 며칠 더 있어야 할 것 같았는데. 언니가 병원이랑 의사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집으로 왔어요. 마음에 안 든다니 나는 어이가 없어서 고개를 돌려 뒤에 서 있는 여자를 바라봤어. 손으로 뺨을 가린 채 예의 바르게 입을 열었지.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번 달에는 소환이를 잘 돌볼 거라고요. 다리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양수경이 차를 몰고 낙소환을 들이받은 꼴이 됐으니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한 달 동안 소환이를 돌보는 것만으로는 고씨 집안이 배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소환이가 아침부터 밤까지 오빠를 보고 싶다고 떼를 썼으니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건지? 멍청해 보이는데. 나군서는 차가운 눈빛으로 시선을 거두더니 대단히 고고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들고 다시 수프를 마셨어. 마치 내 말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이 나는 겉으로는 싱글벙글 웃었지만 속으로는 욕을 퍼부었지. 저 싸가지 없는 녀석. 내가 말하고 있는데 대답이라도 해줘야지. 예의도 없나. 옆에 서 있던 집사는 눈치가 빨라서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말했어. 도련님, 소환이 아가씨를 잘 달래주세요. 어제 교통사고 때문에 몸이 약해져서 보충해야 하는데 저희 아가씨는 입맛이 까다로워서 아무도 달래지를 못해요. 아까 식사 때문에 큰 아가씨한테 혼나고 울었어요. 나는 그제야 꼬마 아가씨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는 것을 알아차렸어. 시선을 식탁 위에 있는 풍성한 요리들로 돌리니 모든 것이 이해됐지? 내가 오기 전에 내 위치를 확실히 알아내고는 스스로 부엌으로 향했어. 실례지만 주방 좀 써도 될까요? 집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나군서가 거절하지 않자 고개를 끄덕였어.
그러세요. 15분 후, 나는 작은 쟁반을 들고 나타났어. 쟁반 위에는 다양한 모양의 캐릭터 음식들이 놓여 있었지. 밥과 김으로 만든 곰돌이 주먹밥, 당근과 야채로 만든 나무와 꽃 모양 같은 것들이 예쁘게 담겨 있었어. 요리가 정말 재미있어 보였고, 전체적으로도 더욱 보기 좋았지? 소환아, 자 봐봐. 소환이는 두 눈을 반짝였어. 우와. 오빠 최고. 이거 먹어봐도 돼요? 그럼. 소환이는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이더니 정말 맛있게 먹었어. 소환이는 뒤끝이 없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어. 고개를 돌려 나군서를 바라봤지? 언니도 먹어볼래요? 주먹밥 정말 맛있어요. 나군서는 차가운 표정으로 코웃음을 쳤어. 애들 음식은 밥으로 만들면 다 똑같아. 모양만 바꿔서 돼지 모양으로 만들면 맛있다고 하겠지. 나는 속으로 욕을 퍼부었어. 제기랄, 내가 곰돌이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저걸 못 알아보다니 내가 돼지겠지? 소환이는 주먹밥을 한 입 빼어 물었어. 작은 입술이 볼록 튀어나왔지만 정말 맛있어 보였지? 하지만 정말 맛있어요. 낙소한 같은 천재만이 이 맛을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욱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말했어. 사실은 소환이가 먹는 걸 정말 좋아하는 것뿐이야. 나군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내가 한 말이 진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 소환이가 밥투정하는 건 낚시 집안에서 가장 골치 아픈 일이었는데 내가 대충 몇 가지 모양만 만들어서 소환이를 달래다니. 나군서는 식사를 마치고 섬세한 찻잔을 들어 차를 마셨어. 정말 우아했지? 내가 만든 요리가 잠시 동안 소환이를 속여서 헛수고를 하지 않게 해줘서 고맙게 생각해야 할 거야. 나는 속으로 분개했어. 나군서, 말을 좀 더 예쁘게 할 수 없. 지금은 재수없는 놈이랑 같은 학교 다니고 있잖아. 아빠는 혹시 계란계 식물인간 엄마까지 고시 집안으로 데려올 생각인 거야? 그만해. 민원아. 아빠는 스타로 만들어주고 싶지만 지금 연예계는 내 생각처럼 만만한 곳이 아니란다.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인맥과 길이 있어야지. 고정훈은 억지로 말을 꺼냈어. 지난 2년 동안 소중한 아들을 스타로 만들어주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거든. 돈도 꽤나 썼지만 그의 사회적 지위로는 유명한 감독을 만날 수도 없었어. 좋은 기회를 얻는 건 더더욱 어려웠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고민원은 손에 든 물건들을 집어던질 듯 격분했어. 5년 전에 걔는 잘 나갔잖아요. 왜 지금은 안 되는 건데요? 아빠는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저랑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아빠는 다 잊으셨어요. 알고 있다. 당연히 알고 있지. 고정훈은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어. 내 엄마한테 늘 미안했기 때문에 2배로 갚아주고 싶었어. 지금 이 집에서 내 엄마 허락 없이 되는 게 뭐가 있니?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말만 하면 아빠는 두말 없이 다 들어주잖아. 그런데도 아빠를 원망하는 거니?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해. 아빠가 널 사랑했다면 지금쯤 너는 유명해져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을 거야. 고민원은 일부러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 지금 고정성 걔가 저랑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잖아요. 저는 학교 안 다닐래요. 고정훈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어. 늘 설명해줬잖아. 내 엄마가 차로 오씨 집안 막내딸을 들이받았는데 그쪽에서 콕 집어서 내 형이 돌봐주길 원했어. 내가 걔한테 좀 달콤한 말로 꼬드기지 않으면 순순히 말을 듣겠니? 걔는 제 형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끔찍한 형 없어요. 고민원은 소리쳤어. 알았다, 알았어. 없어. 고정훈은 고민원의 비위를 맞추며 말했어. 민원아, 화내지 마. 내가 스타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 아빠는 잘 알아.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줄게.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내가 유명해지는 날까지 기다릴 수 있어. 내 말이 맞지? 그리고 내 형은 학교에서 그냥 모르는 척하면 돼. 어쨌든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너뿐이란다.
고민원은 곧바로 밝은 표정을 되찾았어. 아빠, 정말이죠? 약속 꼭 지켜야 해요. 고정훈은 미소 지으며 안심시켰어. 그래, 그래. 빨리 학교 가. 우산 챙겨서 감기 조심하고. 그제야 고민원은 차 문을 밀고 우산을 든 채 학교로 향했어. 멀리서부터 나의 모습이 보이자 서둘러 이쪽으로 걸어왔지? 만약 길을 막고 고의로 넘어뜨렸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만보를 걸은 기분으로 학교 정문에 도착했어. 너무 오래 걸어서 신발이 전부 젖어 축 처져 있었지? 그때 갑자기 누군가 나를 세게 들이받았어. 피할 새도 없이 앞으로 고꾸라지며 웅덩이에 처박혔지. 손에 들고 있던 우산도 땅에 떨어졌어. 너무 아파서 얼굴을 찡그린 채 짜증스럽게 올려다봤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다음 순간 나는 완전히 굳어버렸어. 내 몰골과는 달리 이복동생 고민원은 태연한 표정이었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내 꼴이 보기 싫어서 좀 괴롭혀주고 싶었을 뿐이야. 나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 곧바로 일어나 주먹을 휘둘렀지. 내가 아침부터 시비를 걸어? 고민원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휘청거렸어. 뒤로 물러서더니 분노에 찬 눈빛으로 나를 노려봤지. 내가 감히 날 때려? 때리면 안 돼. 나도 내 꼴이 보기 싫어서 좀 괴롭혀주고 싶었을 뿐이야. 나는 팔짱을 낀 채 고민원의 말을 그대로 되받아쳤어. 내가 뭔데? 재수 없는 놈. 두고 봐라. 아빠한테 다 이를 거야. 아빠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고민원은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어. 억울함에 가득 찬 표정이었지? 거울이나 보고 말해. 쫓겨난 주제에 내깟 놈이 감히 내. 셋이서 매일 만나서 놀 수도 있잖아. 송걸은 약간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 육구면은 나와 송걸이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인데 아직까지 실제로 만난 적은 없지만 육구면의 집도 을시에 있다고 했어. 정말 나는 몹시 흥분했어. 응, 친한 친구랑 같이 있으면 정말 즐겁잖아. 한참 동안 송걸과 이야기를 나눈 후 시간을 확인하고 그에게 말했어. 다음에 얘기하자. 요즘 정신없이 바빠서. 나중에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자. 알았어. 그럼 끊는다. 곧 수업 시작인데 늦기 싫거든. 전화를 끊고 남자 화장실에서 나와 밖에 걸려있는 거울을 보며 위장 상태를 다시 점검했어. 갑자기 강렬한 기운이 느껴져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더니 바깥 세면대에서 나군서가 고개를 숙이고 손을 씻고 있었어. 나는 반사적으로 그녀에게서 멀리 떨어져 등 전체를 뒤쪽 벽에 바짝 붙였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너무나 고고해서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우라가 있는 것 같아. 그녀를 만날 때마다 이유 없이 약간 주눅이 들곤 했지. 나군서는 고개를 들더니 더머 우연이네요. 화장실이라도 가시게요. 라고 말했어. 말을 마치자마자 혀를 깨물고 싶어졌어. 아, 젠장. 고정성,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화장실이라도 가시게요. 야. 제발 침착하게 행동해. 나군서가 아까 일에 대해 비웃을까 봐 서둘러 화제를 돌렸어. 아, 그러고 보니 여기 칭사상업학교에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놀라지 않으시네요? 혹시 하늘에서 떨어지셨나요? 제가 굳이 당신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란 표정이라도 지어야 하나요? 쳇, 재미없는 여자. 나도 세면대로 다가가 손을 씻으면서 참지 못하고 물었어. 그런데 오늘은 왜 학교에 오셨어요? 앞으로 학교에 오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나군서는 내 손에 붙어있는 반창고를 힐끗 쳐다보더니 무심하게 물었어. 손은 왜 그래요? 솔직히 나는 나군서가 손을 다친 이유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 10분 전쯤 학교 게시판이 발칵 뒤집혔거든. 게시판에는 두 가지 내용이 올라왔는데 하나는 전학생이 얼굴에 흉터가 있고 끔찍하게 생겼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전학생이 다쳐서 학교 3대 퀸카인 한지연이 직접 반창고를 붙여줬다는 내용이었지. 아, 그냥 살짝 긁혔어요.
걷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안 넘어지고 살아 계시는지 신기하네요. 내가 왜 학교에 왔는지 먼저 말해줘야지. 혹시 일부러 나를 비웃으려고 온 거야? 나군서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휴지를 뽑아 손을 닦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 당신네 집에서 지은 학교라도 되나요? 나는 삐딱하게 대꾸했어. 그건 아니지만 상관할 바 아니잖아요. 말을 마친 나군서는 휴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넣고 몸을 돌려가 버렸어. 나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그녀를 노려봤어. 저 싸가지 없는 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틱틱거려. 나는 C반 교실로 향했어. 고개를 들어 간판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인 다음 교실 문을 열었지. 시끄럽던 교실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나를 바라봤어.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뺨을 가렸어. 5년 동안 얼굴을 가리고 다닌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것이지.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반의 전학 온 고정성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지내봐요. 맨 앞에 앉아있던 금발의 남학생이 냉소적으로 말했어. 무슨 척 하는 거야? 지금 칭사상업학교에서 고정성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래? 맞아. 대낮부터 우리 퀸카 한지연 씨한테 찝쩍거리는 깡도이. 더 이상 울고 짜는 척하지 마. 정말 짜증나니까. 나도 어이가 없네.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이 경호원들은 어디서 나타난 거야? 혹시 고정훈의 원수가 안가품을 하러 온 건가? 알고 보니 경호원들은 나를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여자 경호원이 의자를 가져다주며 도련님, 앉으세요 라고 말했어. 완전히 나를 구경꾼 취급하는 태도였지? 나는 어리둥절했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너희들 도대체 누구야? 고정훈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어. 내 아들을 다치게 했잖아. 쟤는 스타란 말이다. 스케줄이라도 있으면 어쩌려고. 너희들이 책임질 거야? 양수경도 질세라 고함을 지르며 저주를 퍼부었어. 너희들 도대체 어디서 굴러온 듣보잡들이야. 내 아들 스케줄 한 번 뛰는 게 얼마인지 알아? 감히 여기서 난동을 부려?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어디 가지 마. 전부 돈으로 물어내. 블루투스 이어폰을 낀 경호대장은 창가로 다가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읊었어. 상대방이 고민원이 스타라는데 스케줄 한 번 뛰는 게 몇만 원이라고 합니다. 오씨 집안 저택에서는 나군서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내뱉었어. 계속 패도록 해. 1억 원어치 패면 멈춰. 아가씨. 경호대장은 몸을 돌려 신호했고 여러 경호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고민원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어.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오지 마. 전부 오지 마. 엄마. 빨리 경찰에 신고해줘.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고민원은 뺨을 3개 맞았어. 얼얼한 얼굴을 감싸 쥐었지? 민원아, 고정훈과 양수경은 달려들려고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혔어. 고정훈은 안절부절 못하며 소리쳤어. 비켜.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뭐가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 아들은 건드리지 마. 민원아, 양수경도 겁에 질려 울부짖었어. 3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 고민원은 얼굴을 감싸준 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어. 감히 나를 때려? 고민원은 반격하려고 했지만 또다시 뺨을 맞았어. 경호원들은 마치 평소 하던 일을 하는 것처럼 진지한 표정이었지. 싸대기를 때리는 소리가 병실 안에 계속 울려 퍼졌어. 고정훈과 양수경은 속수무책으로 발만 동동 굴렀고 고민원은 울부짖었지. 자신만만하고 오만했던 고민원, 언제나 나를 괴롭히던 고민원은 간신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연신 뺨을 맞고 있었어. 나는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어. 도대체 무슨 일이지? 고민원이 누구한테 원한을 산 거지? 아니면 고씨 집안 전체가 아버지가 누구한테 원한을 산 걸까? 고정훈은 황급히 모자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
저희 고씨 집안에 원한이 있으시다면 제발 민원이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저를 때리세요. 쟤도 제 아들입니다. 양수경은 불안한 표정으로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어. 저 녀석을 때리세요. 맘대로 하세요. 어차피 고정성은 맞는데 익숙하니까요. 제발 민원이만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고정훈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 쟤를 때리세요. 저를 때리세요. 제가 막을게요. 이것이 친아버지의 모습인가? 하하, 정말 웃기지도 않네. 나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씩 뒷걸음질 쳤어.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떠났지? 경호대장은 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가씨에게 상황을 보고했어. 아가씨, 고씨 집안 도련님이 병원을 떠나는 모습이 매우 슬퍼 보입니다. 지금 영하대로로 향하고 있습니다. 알았어, 나군서는 나지막이 대답했어. 경호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 저택으로 모셔올까요? 왠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옆에서 통화를 듣고 있던 소환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데려와. 데려와, 라고 외쳤어. 하지만 나군서는 싸늘한 목소리로 잘라 말했지. 필요 없어. 왜요? 소환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어. 오빠 기분이 안 좋다잖아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나군서는 감정.